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인분께서 3D 프린팅 출력을 좀 의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한 간단한 도면을 한번 프리캐드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모양은 되게 간단한 거여서 약간 뮤지컬 소품 같은 걸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들고 있는 이런 옛날 유물 같은데요.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라 이런 스타일로 이제 도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프리캐드로 간단하게 그려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완벽하게 도면이 있는 게 아닌 경우일 때요. 어느 정도의 크기만 있고 요런 이제 알값이 없고 요런 상황일 때는 그림을 이제 뒤에다가 깔아놓고 그거를 이제 따라 그리는 게 좋거든요. 요런 부분만 이렇게 따오는 거죠. 치수가 포함되도록. 일단 필요한 그림을 이렇게 따오고요. 이제 프리캐드로 와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리캐드 1.1.1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 파일을 하나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과거 어떤 제사장이 쓰고 있던 지팡이 같은데 그런 장식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그냥 제사장으로. 사실 이거 이제 그림은 한 파트잖아요. 아까 보셨던 게 여러 개의 바디로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뭘 그리기 시작할 때 파트 디자인에서 항상 바디 하나만 그리지 않고 항상 파트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바디를 이런 식으로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두 개로 쪼개야 하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뭐 나중에 정리를 해도 되는데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해놓고 아까 그 그림이 뒤에 깔려져 있으면 작업을 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포트를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뒤에다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뭐가 많이 깔려 있는지 많이 느리네요. 이렇게 이제 뒤에 이런 식으로 깔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그림의 스케일을 좀 맞춰줘야지 되는데 메저 툴을 이걸 쓰든지 아니면 제가 잘 사용하는 어셈블리 4.1에 있는 메저 툴을 쓰든지 포인트가 딱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다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밑에 부분에 포지션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여기 이렇게 보면서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 있죠. 자, 이 지점에 지금 x 값이 4.82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봐주시면은 이 지점의 x 값이 지금 대충 4.82이고 여기다 메모처럼 적어놓고 이 지점은 지금 47로 돼 있네요. 그래서 대충 5mm라고 하면은 42mm 정도가 되죠. 그죠? 4.47 빼기 지금 4.81을 그냥 5mm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42mm인데 지금 52mm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좀 스케일은 안 맞는 거죠. 스케일 업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52 나누기 41을 해주면 약간 그림이 1.124 정도 스케일업을 좀 해줘야 돼요. 요럴 때 이제 어디서 스케일업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얘를 그림을 찍어보면 요 그림에 이제 프로퍼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X 사이즈하고 Y 사이즈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값이 1.24였잖아요. 1.24 X 스케일이 132.47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24 해주면 164.26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림이 좀 넓어졌죠. 그리고 여기 227.73인데 여기다 1.24 이렇게 곱해주면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이썬 콘솔은 항상 꺼내놓고 좀 계산기처럼 이렇게 쓰시는 것도 이런 뭐 파이썬을 이용한 이런 커맨드들을 이제 매크로나 이런 쪽으로 쓸 수가 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계산기처럼 쓰시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메모장처럼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포지션 보니까 여기가 5.84 나오거든요. 이 지점이 지금 5.84 그리고
요 지점이 지금 58.15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8.15 빼기 5.84 해주니까 대충 52.3 해가지고 스케일이 이제 맞춰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뒤에다가 배경으로 깔고 그리고서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치수가 있는 것들은 이제 치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요걸 한 파트로 이렇게 해서 주시긴 했는데, 요렇게 이제 한 파트가 돼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프린팅을 하려고 하면 좀 번거롭습니다. 사실은 이 모양의 경우는. 왜냐면 여기 지금 단면도거든요. 이제 속이 뻥 비어 있어야 가지고 서포트를 또 세워야 하기도 하고 그걸 또 제거하면서 여기가 좀 지저분해져요. 근데 여기다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끼려고 하는 거라 상관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요렇게 해서 한 파트 그리고 요렇게 반 잘라서 한 파트 해가지고 두 개를 뭐 볼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고정을 해서 쓰는 게 나중에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 파트로 쪼개서 이제 밑에 파트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이렇게 스케치로 해가지고 단면을 먼저 그린 다음에요. 파트 디자인에서 보면 리볼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볼브로 그냥 회전을 시켜가지고 한 방에 그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은 갖고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파트가 많아지면 그림이 틀이 바깥에서 노니까 관리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요거를 이렇게 파트 안에 놓으면은 나중에 이 파트만 비활성화하면은 같이 없어지고 하니까 파트가 많아질 때 이렇게 좀 관리를 하기가 좀 편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바디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바디 이제 그리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바디를 생성하면은 여기 액티브 바디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바디들에 왔다 갔다 수정을 하다 보면 바디에 이렇게 액티브 바디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편집을 하기 전에 스케치를 만들기 전에 액티브 바디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바디의 속성으로 스케치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관계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파트의 밑에 어떤 바디를 바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파트가 액티브 오브젝트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이 새로운 바디를 생성했을 때 이 지금 파트의 하위로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뭐 안 들어오더라도 드래그해서 끌어 넣으면 되는데 손이 한 번 더 가니까 이렇게 항상 액티브 오브젝트 파트를 뭔가 편집하실 땐 액티브 바디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케치를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 그릴 건데 스케치는 지금 이 플레인에다가 그릴 거예요. 다시 여기서 보면 XY 플레인이죠. 그래서 XY 플레인을 이렇게 하나 찍어 주시고 네, 지금 그림이 어긋나 있죠. 그림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사각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치수들을 스케치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93이 되는데 치수가 차이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맞춘 52로 한번 다시 맞춰볼게요. 52 여기도 52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놓고 지금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림하고 스케치를 좀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스케치가 안 보이잖아요. 스케치 색깔이 좀 하얀색이기도 하고 스케치가 밑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케치를 살짝 위로 좀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포지션에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스케치가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좀 스케치 생성에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중심 사각형이 생성이 안 되었네요. 중심 사각형이나 원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여기서부터 찍고 시작하면은 안 걸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버그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여기를 52로 이렇게 좀 맞춰 보겠습니다. 네, 스케일이 조금 아까 맞춘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죠. 확인을 좀 해볼게요. 52, 52. 스케치가 너무 좀 잘 안 보이니까 요 스케치만 색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뷰 프로퍼티에 가면은 스케치가 그림이랑 가려서 좀 잘 안 보인다 이럴 때는 스케치를 눌러놓고요. 스케치의 색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 오토 컬러가 yes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요. 여기 라인 컬러를 뭐 이제 좀 잘 보이는 그런 컬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조금 이제 두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진하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그림을 조금 옮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옮겨주는데 플레이스먼트로 옮겨줄 수가 있는데 너무 딱딱딱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 0.1 정도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양을 0.1 정도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케일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절한 대로 52가 얼추 맞아 들어가요. 지금 이제 요거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줌을 하니까는 요게 없잖아요. 그래서 맞추기가 좀 힘들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셔도 되냐면 그림을 찍고 트랜스폼 말고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꿔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쪽에서 값을 조절을 해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죠. 1mm씩 움직이고 있는데 마이너스 32.2 정도가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위아래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절대좌표로 되어 있는데 Apply Incremental Changes를 체크를 하시면은 상대적인 무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센터에다가 제가 이 부분을 정렬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센터 부분이 지금 레퍼런스가 딱 없으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그래서 다시 스케치에 들어가서 네, 이 센터 부분에 선을 하나 좀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그려주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 점과 이 점의 중심에 이 점과 이 점의 중심에 이렇게 오도록 해주고 나오면 정렬하기가 조금 쉬워지겠죠. 자, 다시 그림을 붙잡고 플레이스먼트 인크리멘탈 체크, 그 다음 Y 값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잘 움직여서 센터에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미세 조정, 조금만. 네,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부터는 배경을 따라서 그리면 되죠. 그래서 필요한 치수가 있으면 치수로 입력을 해서 그려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따서 그려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 스케치는 사실 정렬할 때 쓴 거여가지고 필요는 없죠.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니까 이 스케치는 잠깐 이제 안 보이게 해놓고요. 이제 진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스케치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바디 밑에서 스케치 X, Y 플레인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딱 회전하려고 하는 중심에 얘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이제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의 단면을 좀 따도록 할게요. 센터에서 시작해서 이쪽. 위에 지금 93mm거든요. 그래서 93mm인데 이렇게 놓고 일단은 다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일단 이렇게 놓고 이쪽은 나중에 라운드를 좀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치수부터 먼저 좀 손을 대 볼게요. 이쪽 치수는 지금 93mm의 절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93 나누기 2.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스케일을 조금 잘못 맞췄네요. 여기가 지금 여기를 52로 봤는데 아니네요. 지금 요 길이는 60이었습니다. 6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이었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스케일을 다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잠깐 꺼주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좀 볼게요. 여기가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25.9입니다. 마이너스 25.9이고 여기가 26.3이거든요. 25.3 더하기 25.9 그래서 대충 51인데 이게 이제 6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 나누기 51.2 해주면 약 1.17 정도씩 더 커져야 되고 그래서 다시 이 그림으로 가서 이 값에다가 곱하기 1.17을 해주고요. 얘를 이 그림에 x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 값에도 스케일업을 해줘야 되니까
1.17 놓고 요 값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대충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됐고 그림은 한번 좀 다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맞춰 놓고 이렇게 가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플레이스먼트 인크레멘탈 X에서는 뭐 대충 이 정도면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Y로는 이 정도로 해서 정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 필요 없고 이렇게 하니까 맞네요. 이제 다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70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외곽선이잖아요. 외곽선이니까 6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60 반, 30 이렇게 놓고 그리고 지금 길이가 이 길이가 지금 52의 절반이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쯤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히 정해주신 값은 없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 5mm 정도는 그냥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3mm 정도? 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은 딱 별도로 치수가 없는데 여기도 임의로 한번 여기는 한 10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다 녹색으로 변했잖아요. 그럼 완전 구속이 됐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뭔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도형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R로 떨어지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나중에 수정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수정을 좀 스케치해서 미리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원을 하나 좀 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 이렇게 놓고 34 정도로 이렇게 놓으면은 얼추 들어가네요. 여기는 접선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34 치수는 포기를 하고 탄젠트로 구속 조건을 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34.0783 이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일단 두고요. 여기도 살짝 R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클로 이렇게 딱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선은 이제 보조선이었는데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필요 없는 선들은 트림을 해줘야 되겠죠. 요 선 없어도 되니까 지우고 요 선 필요 없죠. 이만큼 지워주고 요 선이 필요 없으니까 트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됐다는 건 연결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점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붙여줘야 돼요. 인위적으로 따로 놀고 있어서 일단은 의도한 게 요거랑 두 개는 서로 이 수직축으로 같은 데 있어야 되니까 버티컬로 일단 정렬을 좀 해주고요. 얘도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그래도 아마 선이 좀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넣었던 구속 조건들이 좀 사라집니다. 이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을 좀 용이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없어진 구속 조건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30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치수를 그냥 딱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35로 픽스를 시켜주는 게 나중에 수정을 할 때 편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 스케치에서 이렇게 큰 알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한 스케치는 준비가 끝이 났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는 잠시 안 봐도 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이 친구를 리볼브를 이용해서 돌려줘야지 되죠. 리볼브를 하시는 방법은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리볼브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기는 하는데,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안 잡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기서 셀렉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축들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기본으로 이제 버티컬 스케치 엑시스, 아까 스케치를 했던 그 선의 버티컬,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가 자동이고요. 만약에 이제 스케치를 아까 회전축을 Y로 설정을 안 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호리존탈로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축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버티컬로 다시 바꾸고,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모양은 잘 만들어졌어요. 스케치랑 한번 열어보면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또 마저 그려보겠습니다.